네, 안녕하세요. 네, 삶의 결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다짐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정말 고민해 보셨을 주제, 삶의 품격, 삶의 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의 격이 높다, 품격이 있다,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그런데 막상 그 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격을 나무 목자에다가 각자 이렇게 써가지고 어떤 나무를 구분해주는 이런 이런 것들을 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나눠주는, 삶의 기준을 세워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자격격 숫자 쓰죠. 이 격이 뭐냐 물어보면 사실은 설명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품격 있는 삶을 살려고 할 때도 막상 모호할 수가 있는데, 사주에도 사실 이 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의 격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사주랑 연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삶의 격이라는 거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그 사주의 구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사주로 연결 짓기 전에 우리가 말하는 격 높은 삶이라는 게 과연 어떤 삶인지 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이라고 하면은 격이 높다라고 하면 돈이 많다, 직업이 좋다, 교양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일부 맞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격 높은 삶이라는 거는 이것보다도 사실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준이 있는 겁니다. 본인에게 기준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진짜 많은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하는데, 이때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익보다는 어떤 원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있는 삶이 격이 높은 삶입니다. 자, 그리고 태도가 매우 정제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격이 높습니다. 태도가 정제되어 있다는 거는 그 어떤 사람 딱 봤을 때 감정에도 안 휘둘리고 말하고 행동하는데도 과하지 않으면서 매우 좀 적절하게 정확한 말을 하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이제 정제된 태도를 가졌다고 하고, 이런 경우 이제 격 높은 삶을 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책임지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격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분명히 살아요.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남 탓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감당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때 사실은 가장 기본 조건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의 자유. 그러면서도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자유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격 높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내가 나를 통제하고 내 선택에 책임지는 상태, 이게 바로 격조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실 격이 다 다르게 보이는데요. 이게 크게 이 격은 다섯 가지의 다섯 가지의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취향.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격이 높다, 품격 있다, 이렇게 할 때 이 다섯 가지 기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취향은 단순히 뭘 좋아하는 거라기보다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걸러내느냐의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의 태도, 말의 수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단어 선택, 그 사람의 말의 온도, 타인을 대할 때의 방식 등이 이제 말에서 바로 묻어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격이 드러납니다. 하루라는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데 어떤 사람은 이걸 매우 합리적으로 쓰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낭비하는 데 쓰고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인간관계가 있는데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한 사람하고만 다니는지 아니면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기 통제력입니다. 감정, 돈, 욕망, 습관을 본인이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느냐, 여기에서 대부분 격이 갈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사주랑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격은 조금 더 구조적인 개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내가 어떤 에너지를 중심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균형 있게 작동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구조로 태어났고 그 구조를 제대로 쓰고 있느냐, 이게 바로 사주에서 말하는 격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을 수가 있는데 사주가 좋으면 격이 높다라고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같은 사주를 가지고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격은 본인이 타고났다기보다는 그것을 운용하는 운용 능력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운용 능력.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주에서 쓰는 한번 십성을 제가 십성의 개념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견, 겁재 합쳐서 비겁인데 이거는 자기 주장 그리고 경쟁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겁이라는 이 사주는 십성은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데 이거를 정말 낮게 수준이 낮게 격이 낮게 쓰면은 고집이나 질투, 비교로 나타나게 됩니다. 낮게 쓰면. 하지만 요거를 높게 쓰면, 품격 있게 쓰면은 자기 확신 또는 리더십 그리고 독립성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상도 우리가 이제 표현력이나 창의적인 활동으로 보는데 이거를 또 격이 낮게 쓰면은 그냥 말만 많고 충동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만 많고 충동적이고. 하지만 만약에 좀 격을 높게 쓰면은 소위 말해서 컨텐츠를 잘 만들고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또 대단한 장점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 또 나머지를 살펴보면은 재성, 돈을 볼 수 있겠죠. 돈의 영역에서도 이제 돈이나 현실 감각인데 이거를 만약에 수준 낮게 격이 낮게 쓰면 자신의 집착이나 낭비로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재성을 사주를 품격 있게 잘 활용한다고 하면 자원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돈을 다루는 능력이 엄청 좋아지겠죠. 관성은 규율하고 책임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낮게 쓰면 생각만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하는 자기 규율을 하는 그런 생각만 많아지고 막상 실행은 없고. 근데 품격 있게 관성을 쓰게 되면 잘못했습니다. 관성은 낮으면은 이제 우리가 항상 규칙에 얽매이고 책임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지겠죠. 스트레스. 근데 이게 많이 높으면은 사회적으로 신뢰받고 조직에서 신뢰받고 또 높은 사회적 위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성은 이게 지식이나 자신의 내면의 깊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품격 없게 쓰면 생각만 많고 실행은 없고 그리고 이게 잘 쓰게 되면은
자신만의 깊이나 통찰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같은 사주라고 해도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는데요. 굳이 격을 높여야 할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뭐 안 높여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격이 낮다고 해서 삶을 못 산다거나 뭐 그런 건 없고요. 근데 이제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격이 낮은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감정이 엄청 흔들립니다. 희노애락 모든 거를 정면으로 받고 매사가 피곤해요. 인간관계도 항상 그 안에서 갈등을 겪고 본인이 쓰는 시간이나 돈도 격이 높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새어나갑니다. 반대로 격이 높아지면 선택도 단순해지고 그리고 쓸데없는 관계도 정말 다 정리가 되겠죠. 아무래도 본인의 기준이 정확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에너지 낭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회, 돈, 평판 같은 결과 역시도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격은 단순히 멋있어 보이기 위한 게 아니고 인생을 덜 피곤하기 위해 만드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격이 낮은 삶을 살면 뭐 자유로워 보일지 몰라도요, 인생이 피곤해져요. 근데 격이 높으면은 인생이 덜 피곤합니다. 사주적으로 보면은 격은 결국 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운이 좋아도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결과적으로는 기회를 놓치거나 망가뜨리겠죠. 반대로 격이 갖춰져 있으면, 본인에게 그릇이 갖춰져 있으면 평범한 운도 정말 크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격을 높이는 방법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자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한번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상 모든 것은 이제 입에서 나오죠. 말을 줄이고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감정 섞인 말보다는 사실 중심의 말. 사실 중심의 말을 하면 말로써 화가 많이 지어지진 않겠죠. 두 번째는 버티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걸 버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운동, 뭐 공부, 절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기 싫은 걸 버티는 연습을 통해서 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본인의 취향을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신을 소모시키는 취향들은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준에 맞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혼자.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진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격은 에너지 구조입니다. 그리고 삶에서의 격은 그 사주의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최종 결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결국 인생의 난이도를 바꿉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그 실제 삶을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